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 중반의 남성입니다. 남자인 제가 이곳에 부끄러울 수도 있는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제 사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고아이기 때문에 받은 서러움을 이곳에서 설명하자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각설하고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 준비를 한 과정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여자친구와는 3년간 연애를 했고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큰 꿈이었던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나이가 있어서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비록 고아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며 제 사업체를 꾸릴 수 있어 당장 결혼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장모님이 될 분께서 하필 저에게 가장 약점인 고아를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으로도 제가 여자친구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장모님이 문제 삼은 그 부분은 평생 저에게 약점이었고 그로 인한 차별을 평생 받아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큰 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고아인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내뱉는 차별적이고 절 무시하는 말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자친구 역시 제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했지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장모 마음에 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장모가 절 무시하는 말을 해도 웃으면서 넘겼고 장을 봐와라, 특산물을 사와라, 한약을 해와라 등등 시키는 일은 뭐든 했고 시키지 않은 일도 하면서 점수를 따려고 했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니 장모의 마음도 열 수 있었습니다. 자네 하는 걸 보니까 그나마 안심이 좀 되네. 주아와 결혼하는 거 허락하지.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장모님을 저희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주아 꼭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게. 결혼 허락했다고 끝이 아니야. 우리 주아 내가 애 아빠도 없이 혼자서 정말 귀하게 그리고 힘들게 키운 딸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고아인 자네한테 보냈는데 대충은 보낼 순 없네. 내 딸의 결혼식 누구 부럽지 않게 하고 싶어. 나도 받을 거 제대로 받고 싶고. 고아한테 시집가서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 듣기 싫다고 알겠나?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장모가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았고요. 결혼식은 재벌집이나 하는 것처럼 해야 했고 고아인 제가 해와야 하는 혼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데 남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게 연락 한 통이 오게 됩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였는데 제 친모를 찾았다며 연락이 온 거죠. 혹시나 싶어 성인이 되어서 제 DNA를 등록했는데 몇 년 뒤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날 낳아준 친모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원망도 했으니까요. 이제까지 받은 서러움, 부모님만 제 곁에 있었다면, 날 버리지만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날 버린 부모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 버리고 편히 잘 살았을 부모를 생각하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이나 쏟아내자 싶어 친모를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절 만나자마자 오열하며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쏟아내며 어머니를 원망했죠. 어머니께서는 잘못했다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씀만 되뇌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듯이 가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방 안을 뛰쳐나가 찬 공기를 마시며 아직도 답답한 속을 풀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와 같이 왔던 이모님이 오셔서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절 버린 게 아니었다는 말이었죠. 제가 태어나기 직전 저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던 친부가 세상에서 사라지듯 사라졌고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홀로 절 키우셨다고 합니다. 외가에서는 외할아버지께서 결혼도 안 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일이 집안의 수치라고 말씀하시며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이모님이 외할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젊은 어머니가 아깝게만 느껴졌고 결국 저를 다른 집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절 찾는 어머니께 몇 달 동안 저를 보낸 곳에 대해서 입을 다무셨다고 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저만을 찾으며 나중엔 식음까지 전폐한 어머니에 못 이겨 결국 저를 보낸 집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달 사이 그 집에서 절 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저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DNA를 통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오셨던 거고요. 절 찾는 게 늦어졌던 건 이름 때문일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과 절 버린 집에서 지어준 이름이 달라 지금까지 다른 이름으로 절 찾아다니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전 제가 어머니께 행동한 게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곧장 어머니께 찾아가 울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자신의 잘못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건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보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늦어지고 있던 결혼 준비가 더 지체되었어요. 어머니와 저의 서류상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했고 또 갑자기 나타난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장모와 여자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여자친구야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의 존재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장모는 자신이 불편하다는 걸 숨길 필요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딸이 고생할까봐,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는 게 많았던 거죠. 겨우 찾게 된 어머니를 장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기분 안 나쁠 수는 없었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장모가 원하는 결혼식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으니 조금 더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와 못 보냈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떨어져 있던 우리 두 모자에게 앞으로 해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를 찾은 지 6개월이 조금 넘은 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운전하던 놈 때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바로 응급실로 옮겨지셨지만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되셨어요. 저는 30년 동안 떨어져 있다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어머니를 잃게 됐죠.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절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애틋한 감정만 남아있던 어머니였어요. 30살이 넘은 아들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있고 싶기도 했고 어리광도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 아들들처럼 효도도 하면서 어머니와 많은 것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하고 싶은 것도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 어머니였죠. 그런 어머니를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으니 제정신이기 힘들었고 도저히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떠나보낼 수 없다고 붙잡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어머니께서 항상 바라시던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어머니와 잠깐이지만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을 제게 찾아온 기적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 해야 하는 뒤처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사고로 어머니를 떠나보내 정신없는 가운데 장례식에 찾아와 주신 저와 어머니 지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도 드려야 했고 여러 행정적 처리까지 해야 했으니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조금 숨을 돌릴 때가 되었을 때는 한 달이 훌쩍 넘어가 있었죠. 그제야 저도 불러볼 수 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였던 존재는 당연히 제 아내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 몇 달 사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비 남편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고 자기도 겨우 상황을 받아들여가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 될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놀랐겠어요. 그런 여자친구를 제가 바빠서 크게 신경 못 써줬으니 그동안 혼자 놀랐을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죠. 바쁜데 나 때문에 온 거라면 이렇게 안 해도 돼. 밥만 먹고 들어가서 쉬어. 안 그래도 당신 일에, 어머님 일에 정신도 없을 텐데.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건 다 끝냈고 이제 처리 결과만 확인하면 돼. 그동안 내가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너도 나만큼이나 정신 없었을 텐데. 내가 아무리 정신 없어도 오빠만큼 없었을까. 나야말로 미안해.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나도 이런 큰일은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이고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위로만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위로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오빠한테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는 건지 괜히 내가 옆에서 있는 게 신경만 날카롭게 하는 건 아닌 건지 몰라서 내가 오빠에게 위로가 안 된 것 같아. 미안. 아니야, 충분히 잘했어.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 일 처리도 다 끝났고 나도 기운 차렸으니까 다시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순까진 결혼식 올리자. 아, 그리고 장모님께서는 어떠셔? 그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장모님을 못 챙겼네. 엄마? 말도 마. 엄마 요즘 엄청 바쁘잖아. 엄마 때문에 나도 덩달아 바빴잖아. 왜? 무슨 일이 있으셔? 오빠 몰라? 엄마 집 때문에 정신 없잖아. 집? 무슨 집? 무슨 집이긴 이사할 집. 오빠가 준 돈으로 이사하게 된 집 말이야. 내가 장모님께 돈을 드렸다고? 나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너랑 결혼 준비하는데 먼저 쓰지. 장모님께 집을 사드리겠어? 집값이 몇백 몇천 하는 것도 아닌데. 어? 분명 오빠한테 받은 돈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집을 사라고 장모님께 돈을 드렸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장모님께 집이야 사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장모님께 집을 선물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하던 사업이 대박 초대박이 터져 몇 억이 푼돈 정도로 보여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장모님께서 요구한 딸의 결혼식을 맞추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 사람이 돈을 줬더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장모님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일처리를 잘 끝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줬다는 그 돈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가 여쭤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궁금증을 안고 찾아갔는데 장모님 댁에서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말을 듣게 됐어요. 아, 맞다, 엄마. 그런데 오빠 말로는 엄마한테 집 사라고 준 돈이 없다는데? 그럼 엄마는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주아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해? 그 돈 송서방 돈이 맞아. 장모님, 제가 그동안 저희 어머니 장례와 일처리 때문에 정신이 없긴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께 돈을 드린 적이 없어서요. 그것도 작은 돈이면 모르겠지만 집을 살 만큼의 큰 돈은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언제 그 돈을 장모님께 드렸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집값이 20억 조금 넘으니까 20억 되겠지? 네? 20억이요? 제가 장모님께 20억을 드렸다고요? 장모님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돈 제가 드린 게 맞습니까? 제가 모은 돈 다 합쳐도 10억이 한참 안 되는데 어떻게 20억을 장모님께 집을 사드린다고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돈이면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결혼식 벌써 날짜 잡았겠죠? 장모님,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뭐? 자네 지금 그 말뜻이 뭐야? 나보고 미쳤냐고 물어보는 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장모한테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자네 아직 정식으로 내 사위 아니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다가는 내 딸과 결혼식 못 올리는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돼서요. 제가 잊지도 않는 20억을 언제 장모님께 드렸다는 건지. 그때 20억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지. 자네가 줄 돈이 20억이라는 거고 그때는 우선 아파트 계약금만 받아놨으니까. 그래도 돈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2억을 드렸다고요? 내가 자네 통장에서 빼갔지 돈 2억을.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 2억을 제 통장에서 빼갔다뇨? 거기다 제 사업장 통장 외에는 돈 2억이 한 곳에 들어있는 곳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머지 18억을 장모님께. 왜? 없나? 돌아가신 자네 어머님 사망보험금만 해도 12억이던데 거기다 곧 상속받을 돈까지 하면 내가 계약한 아파트값 20억은 넘지? 네? 사망보험금요? 그럼 설마... 뭘 그렇게 놀라나? 그 돈 내가 가져다 쓴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자네 이제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잘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잘 지내다 자네랑 우리 주아한테 물려주면 그게 다시 두 사람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 자네 어머니 돈으로 투자했다 생각하고 있게. 그리고 이제부터 자네 진짜 고하니까 나한테 효도하게. 나한테 자네 어머니 몫까지 잘하라고. 제가 그간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수령인이 제 앞으로 된 어머니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의 경우 어머니께서 절 찾아다니시며 위험한 일을 여러 번 겪으시고 나서 혹 자신이 사고로 잘못되고 난 뒤 절 찾게 되었을 때 제게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입하셨던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수령인이 이모님이셨습니다. 이모님께서 그 보험금을 받고 제게 어머니를 대신해 전달해 주실 수 있게 한 거였죠. 그러다 어머니께서 절 찾게 되시면서 수령인을 이모님에서 저로 바꾸셨어요. 보험 가입자와 수령인이 직접 찾아가 수령인 변경에 관한 사인과 확인을 해야 하던 거라 저도 그 보험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억했고 알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일처리를 하며 이모님의 도움으로 보험금 신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후 제 일도 어머니 일도 워낙 많았던 터라 그 보험금의 존재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장모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망보험금이 장모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쓴 돈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떻게 제 돈을, 그것도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손댈 수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 돈을 빼간 건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또 어떻게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제 통장에서 저 모르게 빼갈 수 있었는지 장모에게 물어봤어요. 장모님, 정말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가져가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보험금이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아셨고요? 정말 그 돈을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신 거라고요? 그걸 제가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냥 자네 장모가 가져다 쓴 거면 쓴 걸로 알고 있지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아? 아 그래, 내가 딱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이후로 묻지 말게, 알겠어? 아니 뭐부터 물었지? 아 그래, 그 돈으로 계약했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 보험금이야 뭐 그때 장례식 갔다가 들었지. 아 우리 주아한테 듣기도 했고 또 그 돈은 휴대폰으로 자네 통장에서 내가 빼갔지. 왜 저번에 우리 주아가 자네 챙긴다고 식당 가서 밥 먹은 적 있지 않나? 그때 자네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서 돈 들어온 거 보고 전화로 인증하면서 이체했네. 뭐 자네 은행 비밀번호야 예전에 자네가 모은 돈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자네에게 비밀번호 받아서 확인하지 않았나? 그대로이길래 그걸로 풀었어. 원래는 그 자네한테 말할까 싶었는데 그때 자네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말이야. 자네 그 어머니 일로 정신도 없는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이체부터 했어. 뭐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말하면 되니까. 자, 이제 궁금한 건 다 해소됐나? 그런데 자네 내가 계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궁금하나? 어느 동네 집인지, 몇 평인지, 어느 브랜드인지 안 궁금해? 그 전까지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가져다 쓴 일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장모를 보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돈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결혼 때문에 욱하는 마음을 겨우 참아내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번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장모에게 말했죠. 장모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저를 자식 같은 사위라고 생각하셔도 이번 일은 장모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아파트 계약이 아니라 더 중대하고 급한 일이라고 해도 제게 물어보셨어야죠. 아니 그 돈을 쓰실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마셔야죠. 거기다 장모님께서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저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십시오. 이번 일 장모님께서 크게 실수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 사과하셔야 해요. 뭐? 사과? 돈을 돌려줘? 허, 자네 미쳤나? 아니면 우리 주아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이제까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더니 겨우 돈 몇 푼에 그동안 자네 노력 다 헛물로 만들 생각이야? 그리고 자네 왜 이렇게 생각이 짧나? 지금 그 돈 나한테 받아내서 뭐 하려고? 아파트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자네 어머님 보험금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내가 말했잖아. 나 죽으면 그 아파트 자네랑 주아 거라고. 그런데 지금 계약 취소하고 손해보면서까지 그 돈을 달라고? 그럼 자네는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오기야 금이야 자네 어머니가 남겨준 돈이니 모시고 살 건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쓸 돈 유용하게 쓰자는 건데 왜 이렇게 나와? 지금 유용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입니다. 저희 어머니 목숨값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돈을 장모님 마음대로 겨우 아파트나 사는데 제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쓴 거 아닙니까? 그게 곧 가족 될 사람끼리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없으세요? 반대로 제가 장인어른 보험금으로 똑같이 했다면 장모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자네 어디서 흥분하고 난리야? 그리고 자네야말로 내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나? 내가 누군데? 자네 장모 될 사람이자 이제 완전히 고아인 자네에게 유일한 부모나 마찬가지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사과하라고 해?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내가 아파트 사는 게 나 좋자고 산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야. 내 딸 주아와 자네를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거기다 자네 도대체 자네 모친과 얼마나 깊게 정이 들었다고 내 앞에서 이렇게 나오나? 만나서 정을 나눴다고 해봐야 고작 몇 달이야. 고작 그 몇 달 때문에 자네와 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내게 이렇게 나온다고? 혹시 자네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네 어머니 사망보험금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돼서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니 내 딸 말고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게 아니면 자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나 돼? 이제까지 내 앞에서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자네가 고작 몇 달 동안 본 자네 모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자네 솔직히 말해보게. 내 딸과 결혼할 생각 아직 안 바뀌었나? 허튼 생각 조금도 없는 거 맞아? 맞냐고?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 주기 싫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고분고분 말 잘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제가 바보 등신처럼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도 무시하고 저희 어머니 목숨값도 장모님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 무시하는 거 맞냐고요?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저희 어머니께 저희 어머니 보험금 쓴 집까지 전부 사과하라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어디서 소리를 꽥꽥 질러? 그리고 칫? 자네 정말 내 딸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끝내겠다 그거지? 장모에게 사과만 받았어도 어머니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보거나 생각했을 텐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장모 때문에 결국 저도 흥분했고 길길이 날뛸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포기할 생각까진 아니었지만 장모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꼭 사과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장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대든다며 결혼을 지고 다시 협박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눈이 돌아 장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사과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와 장모를 떼어놓으려고 흥분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오빠,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왜 그렇게까지 나와? 그렇게 나오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못 들었어?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아파트 계약하는데 썼다잖아. 그것도 나 몰래. 그걸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흥분해서 좋을 건 없잖아. 결국 이거 봐. 뭐라도 하나 해결된 거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만 생겼지. 우리 결혼 생각해서라도 좋게 좋게 생각하지. 뭐? 좋게 좋게? 뭘 좋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 아무렇게나 가져다 쓴 거? 잘못했다고 못 느끼는 거? 그걸 어떻게 좋게 생각해? 반대로 너는 너가 나 같은 상황이면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참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뭐 안 참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오빠 장모님들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차분히 흥분 가라앉히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엄마 말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오빠 덕분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어른이 결혼하는데 요구하는 것도 적어지지 않겠어? 앞으로 나랑 살면서 오빠가 힘든 일 있으면 엄마가 안 도와주겠냐고. 그럼 엄마는 이사가서 좋고 우리는 하루라도 일찍 결혼하고 나중에 오를 아파트값 때문에 노후 준비도 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나와? 야 김주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이라고? 우리 어머니 목숨값! 결국엔 쓸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해야 하고 소중하고 신중하게 써야 하는 돈 아니야? 그리고 그 돈
얼마가 됐든 간에 어머니께서 나한테 주신 돈인데 그럼 내 허락은 받아야지. 그게 순서가 맞는 거지. 그런데 어디서 누가 좋고 미래에 대한 투자고 이딴 말을 해. 너도 장모님이랑 똑같은 거야?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생각이야? 자기 가족 일 아니라고? 엄마랑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빠는 나랑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오빠 도대체 왜 이래? 정말 갑자기 큰돈이 생겨서 이러는 거야? 왜 이제까지 나랑 우리 엄마한테 잘하다가 이러는 건데? 정말 이젠 딴 여자가 눈에 들어와? 그 돈이면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까지? 진짜 모녀가 똑같구나. 너네 두 사람 똑같다고! 내가 진짜 미친놈이지. 이런 사람들이랑 한 가족이 되려고 했다니. 그동안 그렇게 당한 게 있는데 뭘 기대하고. 야 김주아, 난 그래도 너네 엄마가 딸이 소중해서 고아인 내가 불안하고 못 믿어서 내게 바라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 고아인 내가 불안한 건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가족으로서 생각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너네 엄마 날 사위가 아니라 너네 집 노비, 머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걸. 그러니까 머슴 낳은 어머니가 죽어도 아무렇지 않아 하지. 그 돈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너도 똑같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너네 엄마 편을 드냐? 나를 의심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걸었던 작은 기대, 널 향한 믿음으로 버텨온 건데 이제야 알겠다. 다 헛수고였다는 걸. 그래 됐다. 끝내자. 뭐? 끝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긴 뭐겠어.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뭐? 오빠 지금 진심이야? 나랑 끝내겠다고? 아 진짜 오빠 왜 이래? 아 진짜 여자라도 생겼어?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편하게 생각하고 끝이라는 것만 알아도. 너네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장모와 있었던 일은 그래도 참아보겠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설령 자기 엄마 앞에서는 편을 들더라도 내 앞에서는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하는 사람이 헛소리를 내뱉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내 평생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모에 대한 기대는 박살나 있었고요. 그래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결혼은 물론 우리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말이죠. 그 말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했죠. 생각을 정리한다고 해서 여자친구와 끝내겠다고 한 결정을 무르거나 다시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인생 자체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게 이별 통보를 받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자친구와 장모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두 사람은 아직도 제가 그 결혼에 목매어 자기들이 갑인 위치인 줄 아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 결혼에 미련이 없다는 걸 알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 장모의 경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죠. 송서방, 자네 아직도 화가 많이 났나? 아유, 그 지난번 일은 내가 잘못했네. 자네가 저번에 말했던 사과 내가 할게.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필요 없습니다. 사과받을 생각도 없고 이런 전화 시달리기 싫습니다. 연락하지 마시고 돈이나 보내세요. 우리 성격 좋은 송서방이 왜 이럴까? 내가 잘못했어. 크게 실수했다고. 자네에게 물론이고 자네 어머니 앞으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겠네.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던 일도 전부 인정하고 용서 빌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자네 장모로서, 부모로서 같은 잘못, 실수하지 않고 자네 잘 챙기겠다고 약속하겠네. 그러니 이만 화 풀게. 내가 이번 기회로 많이 반성했어.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식한테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요구했던 무리한 결혼식도 없었던 일로 하려고. 두 사람 결혼식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되는 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정말입니까? 그럼 정말이지.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어? 두 사람만 좋다면 당장 내일 어느 상당에서 올려도 난 좋아. 정말이야.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 하신 말씀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거? 그럼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일인데 왜 못하겠나? 그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내가 정말 지난번 일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 내 마음 좀 알아주게. 네,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그럼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면 말이야, 혹시 그 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나? 자네 어머님 사망보험금을 내 마음대로 쓴 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내가 500번 다시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지만 기회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이번 계약건 분명히 나중엔 자네에게도 크게 도움될 게 확실한데 말이야. 제가 사업한다고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만나서 조언을 듣다 보니 공통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탁하든 뭐를 하든 가장 마지막에 본심을 드러낸다는 말이었죠. 장모도 그랬어요.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런 말은 결국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한 거짓된 말이었을 뿐 결국 진심이 아닌 헛소리였습니다. 그게 왜 제 이득이 되겠어요? 제 이득이라고 하면 제 명의로 계약이 돼야죠. 모두 장모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다는 거였어요. 장모의 그 본심을 눈치채고 욕을 한 바가지 쏟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만큼 실망하고 화가 나는 사람에게나 할 수 있었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장모에겐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대로 끊었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제게 듣지 못한 대답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전화한 거였죠. 물론 이번에도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한 말 들었지? 결혼식 관련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거. 어쩌다 보니 우리 결혼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서 얼른 결혼식 올리자. 그리고 신혼집도 난 어디든 상관없어. 당장 내일 결혼식 올려서 지내게 되면 오빠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난 괜찮아. 그런데 거긴 좀 무리긴 한가? 침대만 새로 놔도 꽉 차긴 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까? 오빠도 예전에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원래 오빠 꿈이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거기도 했고 지금 사는 집은 좁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이사갈 집은 커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 물론 오빠가 허락하고 잔금까지 준다는 전제하긴 하지만 근데 오빠 꼭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 좋을 것 같긴 해. 방이 많아서 우리가 애를 낳아도 아이방으로 쓸 곳도 넉넉히 있고 엄마가 같이 지내면 우리도 애 맡기고 편히 돌아다닐 수 있잖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쯤 되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자와 연애했다는 것 자체가 후회됐어요. 안 그래도 제 삶을 돌이켜보며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여자친구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저를 호구 취급하니 이런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장모와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는 당연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그냥 돈만 받아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모녀를 혼내주기로 결심했죠. 그러기 위해선 두 모녀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저는 장모의 사과를 받는 척했고 여자친구와 다시 결혼 준비를 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제 입에서 돈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장모와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며 한 번뿐인 결혼식은 특별하게 하고 싶다는 거짓말까지 했죠. 근데 뭐 결혼식을 대단하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도 나 때문에 두 사람 결혼식이 늦어져서 문제고 걱정인데. 그래 오빠, 나도 결혼식 크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도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식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부부되고 가족이 된다는 데 의미를 두자.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럴 수가 있나. 나중에 내가 무슨 원망을 들을 줄 알고. 거기다 이제까지 준비한 노력이 있는데 없었던 셈 치면 좀 아쉽잖아. 이전보다는 줄이더라도 예쁜 결혼식 올려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씩 올리면 우리 어디서 지내. 내 원룸도 좀 그렇고 장모님 댁도 그렇잖아. 곧 새로 계약한 집 이사 갈 거니까 장모님 먼저 이사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내가 그 집에 이사 가고? 그래, 그게 낫지. 짐 옮기기도 덜 번거롭고. 우리 송서방 말이 맞네.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을 속이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두 모녀 머리에 이사 갈 집만 떠올릴 수 있게 만들면 입이 귀에 걸려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일부러 미루고 있었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죠. 그날 장모와 여자친구는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불안이 한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잔금이 제가 받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나머지와 상속받은 돈으로 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비위를 맞추고 난리도 아니었죠. 혹시 잔금을 제대로 못 치러 계약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두 모녀를 다루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먹자고 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어딜 가자면 가야 했어요. 저는 두 모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죠. 두 모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오로지 부동산을 제 시간에 도착하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송서방, 어딜 가는 건가? 무슨 볼일 있어? 볼일을 보더라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요? 당연히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야 됐지. 근데 여기는 무슨 볼일 때문에 온 건가?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제가 고소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장모님과 이 사람한테 말씀드리려고요. 고소? 누구한테 고소했는데? 사업 때문이야? 그런데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한다는 건가? 그건... 저기 저희 변호사님께서 오시네요. 법의 문외한인 저보다는 변호사님께 듣는 게 나을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오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두 분이 최명자 씨, 김주아 씨가 맞으시죠? 네? 네. 네. 두 분 송창섭 씨께서 절도죄와 절도방조죄로 고소하셨고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 절대 합의 없이 고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일체 다른 연락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연락하실 일 있으면 여기 제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주시면 돼요. 그 외에 다른 연락을 하실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죄로 또 고소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네? 고소요? 절도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송서방이 고소를 했다니? 오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고소? 우리를? 왜? 이것도 사업 때문에 하는 거야? 위장 고소 이런 거? 제가 고소했다는 말에도 두 사람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장 고소 그딴 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똑똑히 알려줬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변호사님이 하는 말 못 들었어?
고소했다고 고소. 너희 엄마가 내 통장에서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 몰래 빼갔잖아.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절도죄고 넌 항상 다 인지하고도 결혼 가지고 나 협박하면서 네 엄마가 가져간 돈 안 내놓게 했으니 절도 방조죄인 거지. 그 돈으로 두 모녀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허락한 거잖아. 허락하고 엄마 용서한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허락한다고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남의 통장에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가 아파트 계약하는 게 절도가 아니면 뭐야? 그게 절도지! 자네 왜 이러나? 이거 장난인 거지? 우리 놀래키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자네 어머니께 용서도 빌었잖아. 잘못했다고 무릎도 꿇었잖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나? 어? 한 가족이 될 사람끼리 왜 이래? 잘못했으면 비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절도죄로 고소당하기 싫었으면 돈을 돌려줘야 했고. 돈을 못 돌려주는 건 자네가 잘 알지 않나? 지금 돈을 빼면 손해가 얼만데? 그 집이 앞으로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건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게 제 재산입니까?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어느 한 군데라도 적혀 있어요? 장모님, 아니 아줌마! 내가 아줌마 속셈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잖아. 지금도 우리 어머니께 잘못 빌고 당신 딸과 결혼시키는 거 그 아파트 때문 아니야? 고아 새끼 머슴으로나 부릴 놈이 부모 목숨값이 생겨서 그 돈 빼앗고 아파트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대놓고 티를 내는데!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 절도죄로 고소하고 당신 아파트 계약 취소돼서 손해 잔뜩 보게 하려고. 지금 밑에까지 기다렸던 거라고. 오빠 미쳤어? 진짜 왜 그래? 엄마는 그렇다 쳐도 나를 봐서 그러면 안 되잖아.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당장 고소 취하해. 고소 취하할 수 있잖아. 얼른. 너는 너희 엄마랑 별반 다른 줄 아냐? 너도 똑같아. 모녀가 쌍으로 똑같다고. 너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할 때 언제 한번 목소리 낸 적 있어? 결혼 늦어지면 우리 사이 잘못될 수도 있었고 어쨌거나 너도 아쉽고 급해지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만 달래고 나한테 같이 이겨내자는 말만 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는 손해볼 거 없거든. 아니, 더 좋거든. 그걸 너도 바랬으니까. 너든 너희 엄마든 득이 되면 됐지 손해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하는 말에 아무 말도 없이 어쩔 수 없는 듯 잠자코 있었던 거야. 이 거지 근성인 년아. 너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 쪽쪽 빨아먹을 생각만 하니? 뭐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너희 엄마가 잘못했으면 욕을 하든 쥐업하든 네 엄마한테서 내 돈 가져오고 사과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네 엄마 편을 들어? 거기다 결혼으로 협박하고? 그러다 내가 끝내겠다고 하니까 아주 볼만하더라. 처음엔 연락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화 한 통도 없더니 나중엔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연락하고. 내가 그동안 고아라는 내 열등감 때문에 너희 두 모녀한테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산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다행히 네 엄마가 그런 미친 짓을 해줘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었다야. 그건 내가 너네 엄마한테 고맙네. 뭐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합의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처벌받아. 나중에 내가 민사소송하면 그때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 내놓고. 아시겠죠? 그리고 결혼은 당연히 취소인 거 알죠? 결혼이야 꼭 지켜야 하는 약속도 아니고 그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럼 가세요. 나는 시간 딱 맞춰서 끝내드렸는데 부동산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잔금 못 치러서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야지. 아니면 지금부터 전화 돌려서 나머지 잔금을 마련해 보던가.
제가 조롱하듯 뱉은 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던 두 사람은 제 입에서 잔금이라는 말이 나오자 얼굴 파랗게 질리며 발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쥐어짜내며 제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밀어냈고 한 번만 더 붙잡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옆에 변호사님께서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말을 보태며 두 사람에게 겁을 줬고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절 놓아줬고 저는 자리를 떠날 수 있었죠. 이후 저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장모를 무시하며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야 뻔했죠. 저야 그동안 장모가 제 통장에서 마음대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빼갔다는 증거도 차곡차곡 모아놨으니까요. 그 결과로 장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자친구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쓴 변호사 비용에 제 쪽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했고 곧이어 이어지는 민사소송으로 제게 가져간 어머니 사망보험금 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됐어요. 또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아파트 매매 계약이 취소된 집에서 장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서를 작성, 이삿날까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상대방 측에서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사기죄가 성립되어 장모가 끝낸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 측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 때문에 자기 엄마가 징역살이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제게 정말 많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었죠. 그것 또한 저에게는 여자친구에게 복수할 기회가 되었어요. 협박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게 탈탈 털리고 나서야 여자친구는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도 두 사람에 대해서 잊게 됐고요. 그런데 복수도 성공하고 돈도 돌려받아 두 사람을 잊어가고 있다는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장모가 교도소에서 일을 갈고 있었는지 출소 후에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장모님이 될 수 있었던 그 아줌마한테 경고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이 이곳에 올라오면 여기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려고요. 만약 또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제 주변에 서성거린다면 아줌마와 아줌마 딸의 실명과 특징, 사는 곳까지 공개하겠다고 말이죠. 그런 경고의 뜻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아줌마도 제 경고를 알아듣겠죠? 그러니 제 글 많이들 읽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들 퍼뜨려주세요. 그 아줌마가 무서워 벌벌 떨게 말이죠. 그럼 목표를 달성한 저는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